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상담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 여러분이 어떤 거 배우셨는지 기억나시나요? 4주차 때는 질문하기 기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주의 집중, 그리고 경청 배우셨어요. 이거는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신 거고, 두 번째 배우신 게 재진술, 여기부터 말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감정, 반영, 공감에 대해서 배우셨고, 질문. 이렇게 여러 기법들을 지금까지 배우셨는데, 이제 이런 기법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탐색 단계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이제 탐색이 어느 정도 되고 라포가 좀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이제 통찰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 통찰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생기고 그걸 상담자랑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통찰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 5주차부터는 보시면 오늘 도전과 직면과 오늘 해석 이렇게 도전이랑 직면은 같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말이 다 쓰여가지고 같다 표시입니다. 같다, 직면, 같은 거고 해석. 이렇게 오늘 배우실 거고, 네. 그래서 5주차, 6주차 이때는 여러분 이제 통찰 단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전하고 직면은 이제 같은 의미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도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직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의 주교재에는 도전이라는 얘기가 단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다른 책이나 좀 상담자끼리 많이 쓰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직면이라는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교재에 도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도전도 같이 넣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담을 꼭 할 때가 아니더라도 친구하고 만나서 뭐 친구가 아니라 뭐 회사 동료라던가 등등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직면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 뭔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약간 나를 좀 뭐 불편하게 한다거나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조금 모순적이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직면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관계에서 직면 쓸 때 조금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왜냐? 내가 아무리 내 친구를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직면을 했다고 해도 직면을 딱 받으면 그건 약간 나한테 야 너 이렇게 모순적인 면이 있어.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마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직면 기법은 잘 안 쓰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친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장기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싶다면 그럴 때 이 부분이 우리 관계에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면 조심스럽게 직면을 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담에서도 우리가 직면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음, 그래도 자주라는 말이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자주 안 쓴다는 얘기는 뭐 질문하기처럼 많이는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 비하면 직면은 좀 상담에서는 여러 번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통찰을 하려면 그냥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재진술하고 공감, 감정 반영하고 질문하고
요렇게만 해서는 뭐 이걸 통해서도 통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더디겠죠. 더디고 그리고 상담자들 중에 초심 상담자 분들은 조금 센 개입을 못해서 계속 그냥 공감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찰 단계에서 배우는 직면이나 도전, 해석 요런 것들을 써주시면 통찰이 조금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살짝 세게 갈 수는 있지만 통찰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서는 어떨 때 직면이나 도전을 사용을 하느냐 보시면 내담자의 말, 행동, 감정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직면을 활용할 때처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담자의 말, 행동, 감정이 뭔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라는 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담자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데 상담자가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직면 개입을 쓸 수가 없겠죠. 상담자는 상담에서 계속 자신의 어떤 상담자의 마음 챙김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이런 불일치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직면이 되겠죠. 표현을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통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한번 각각 읽어보고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은지를 떠올리시면 여기다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지가 궁금한데, 다들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내담자가 어떤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실제 말이나 행동은 얘랑 일치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학원 가고 싶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않다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지만 뭔가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고 이럴 때는 내담자가 계속 같은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담자가 불평불만은 하지만 사실 원하는 건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내담자가 조금은 아플 수도 있지만 직면을 통해서 스스로가 말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별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담에서도 직면이라는 기법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전이나 직면의 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앞에 예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에 직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았네요. 근데 이거를 사실 말투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투라던가 태도. 이 직면 기법을 상담에서 쓰는데 뭔가 태도가 되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의 내용은 그 사람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기 때문에 조금 뜨끔하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태도를 되게 조심스럽고 내담자를 되게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면 또 내담자들이 잘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직면 기법을 쓰실 때는 말투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자각을 못하거나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담자의 모순, 불일치, 방어, 부정,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나의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인데 잘 모르고 있고 이거를 아는 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아는 게 꼭 필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내담자의 어떤 뭐 방어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상담자가 알아차렸는데 현재 이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굳이 그걸 막 직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담자가 지금 변화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호소 문제나 내담자가 상담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직면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직면 기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서 더 잘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직면 도전이고요. 그래서 이 직면 기법을 쓰는 목적은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조심스럽게 이 기법을 쓴 적이 있는데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임신을 무척이나 원했어요. 근데 임신이 쉽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임신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건강에는 잠이나 뭐 식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등등등. 근데 이 내담자분이 이런 관리는 전혀 잘 안 하면서 임신이 계속해서 안 된다. 여기에만 엄청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막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제가 요 불일치 하는 부분,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직면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야, 너 모순이 있어 라고 얘기하기만 하고 끝내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것을 이제는 지금과는 다르게 생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야 되고요. 또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거부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 즉 저항이 있다면 그걸 다루고 이겨내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영상은 해석이라는 기법을 배우실 거예요. 이 해석이라는 기법을 배우시면 이 도전을 하고 나서 도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어서 해석을 해줌으로써 뭔가 내담자의 통찰과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도전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전은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래서 도전을 좀 비아냥거리듯이 하면 내담자들 집에 갑니다. 예의 바르고 가설적으로. 가설적으로 하는 거는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담자를 이해하고 성장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단계를 보시면 먼저 직면할 타겟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담자를 잘 관찰을 합니다. 내담자를 잘 관찰하면서 직면한 타격을 발견했어. 이 부분에서 모순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순이나 불일치를 얘기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일단 도전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이 내담자가 어떤가? 이 내담자가 많이 좀 취약하면 도전을 성급히 하는 건 더 피해야 됩니다. 또 내담자 마음의 준비가 어떤가? 우리 상담 관계가 좀 괜찮게 성립되었느냐? 상담 관계가 별로 아직 잘 라포가 형성이 안 됐는데 갑자기 도전이 들어오면 내담자가 좀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현재 이 내담자의 상태나 내담자와 나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 도전이 적절한가 좀 생각을 하고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섰어요. 그렇다면 내 도전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도를 보는데 상담자의 욕구로 도전하지 않기라는 뜻은 뭐냐면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 기법을 쓰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담자의 성장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상담자가 내담자가 좀 미워. 그래서
괜히 막 직면시켜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직면 기법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했더니 의도도 괜찮아. 내담자를 위한 의도야. 그러면 이제 도전을 제시를 합니다. 도전 제시하는 방법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제시하느냐? 태도는 공감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제시를 하고, 또 특히 이렇게 조금 내담자가 불편할 수 있는 이런 개입을 시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내담자의 반응을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담자들이 사실은 상담자한테 불편한 얘기를 잘 못해요. 뭐 상담자에게 서운하다던가 선생님이 저를 잘 이해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교수한테도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제 지도 교수님한테는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담자도 상담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담자의 반응을 관찰하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전 직면의 그 단계는 이렇게 5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또 어떤 것들, 도전의 유형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우리가 직면 기법을 쓰는 유형입니다. 모순,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누군가가 모순이나 불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미해결된 문제, 억압하거나 억제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 양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보통 대부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양가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상담자는 불일치하고 있는 2가지가 있죠. 이것과 이것이 이제 불일치하는데 이거를 나란히 제시하면서 모순에 도전하면 됩니다.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보실 거예요. 모순과 불일치의 차이를 약간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같이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양한 예시 형태가 나와 있어요. 자, 내담자의 2가지 언어적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2가지 불일치한 걸 그냥 이렇게 나란히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가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 말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되고, 또 말과 행동 사이. 당신은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행동은 다르군요.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하고, 또 2가지 행동 사이에서, 2가지 감정 사이에서, 가치관과 행동. 예시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자아와 대인관계 경험. 자신의 이상과 실제 자신. 상담자의 의견과 내담자의 의견 사이. 이런 모순과 불일치가 상담 과정에서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네요 라고 상담자가 재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맞아요.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원래부터 기대도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네요. 말과 내담자의 감정, 행동, 불일치가 나타나죠. 저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이 직면 혹은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불필요하게 제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화도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얘기를 했어요. 상담자는 이렇게 도전 직면 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방어,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잘 살기 위해 보호막으로 방어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방어는 필요합니다. 방어는 있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방어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한 가지 방어만 좀 편향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성숙하게 방어를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일상생활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만 방어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상담자가 직면해 줄 수가 있는데, 방어를 자각하고 내담자가 이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기법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때는 안전한 분위기가 됐을 때 도전을 쓰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비합리적인 견해입니다. 비합리적인 견해가 뭔지는 여러분 인지치료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 자체로 인해서 뭘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비합리적인 신념의 예시들이 있는데, 내담자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도전을 통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걸 통찰하고 이런 생각이 현재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시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다 물음표, 질문 형식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직접적 질문처럼 되어 있죠. 직접적 질문인데 그 의미는 직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직면을 실시한 거예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상담자 1번의 재진술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내담자가 좀 주로 보이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당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머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담에서도 종종 우리가 유머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도전 직면 같은 기법은 살짝 내담자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 도전과 직면을 사용을 하면 부드럽게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머를 사용하려면 서로 어느 정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치료적 관계가 형성됐을 때 유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유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막 오해를 한다거나 상담자의 의도가 좀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겠죠. 이 유머는 비웃는 게 아니라 함께 웃는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유머는 사실 상담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웃음이 터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예능에서 웃기는 그런 느낌의 유머가 아니에요. 그냥 내담자가 뭔가 자신의 패턴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을 때 서로 야, 너도 알지? 나도 알아. 이런 느낌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유머라고 보시면 되고, 유머러스하게 직면을 하면 자신의 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직면을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나열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 내담자의 반응은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거나
감정에 북받쳐 올라서 울거나 화내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일치나 방어를 알아차리고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다양한 그 개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제 4단계 직면 제시하는 부분인데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예의 바르고 신중하게 도전하고 또 공감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이지만 공감적으로, 그리고 내 직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담자의 반응을 꼭 질문하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하기보다는 어떤 모순적인 행동을 한 그 바로 직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또한 내담자의 반응을 관찰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직면 같은 기법은 조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 반응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면 예시는 교재 26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상담의 기술 요 책의 269쪽. 네, 도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을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은 특히 초심 상담자들이 이 도전 기법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내담자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상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상담자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통찰 단계의 기술들을 잘 안 쓰게 될 수 있고, 또는 너무 직면적으로 하는 내담자가 모순을 인식하는데 너무 몰두를 하면 상담이 아니라 뭔가 신문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고, 안가품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도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상담자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도전 기법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또 막상 상담에서 써보면 효과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렵지만 점점 잘 쓰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실습 활동이 있어요. 이 실습 활동은 실습 시간에 따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전 직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